풍요 속의 빈 곳 누가 한 말인가요? 김보용 씨 노래 가사 말고 명언인가? 친구랑 내기했는데 궁금하네요. 답변 채택 필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포버티 인 더 미드스트 오브 플랜티라고 말했습니다.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생산 설비를 완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실현 가능한 국민 생산을 달성하지 못할 때 그로 인한 빈곤을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한다. 현실에 있어 GNP는 저축과 투자의 사전적 일치에 의해 결정되는 국민 소득이므로 실현 가능한 잠재적인 완전 고용 GNP는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 둘의 차이를 GNP 갭이라 한다. 따라서 GNP 갭으로 인한 빈곤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빈곤과 다르나, 즉 통상적인 빈곤은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숙명적인 빈곤,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계층 내 소득 분배의 불공평 등 정치 경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나 풍요 속의 빈곤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 국민 경제가 갖고 있는 이용 가능한 자원과 생산 설비를 충분히 가동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빈곤이다. 따라서 이런 빈곤은 합리적인 경제정책에 의한 극복의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역사적으로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한 시기는 세계공황이었다 할 수 있다. 1925년 영국에서는 한 쌍의 행복한 부부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케인즈 그대는 리디아 로포코바를 사랑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 알프레드 마샬, 칼 막스 등과 더불어 인류의 경제 사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이며 당대 세계 제1의 발레리나였던 소련의 리디아 로포코바와 결혼하였던 케인즈였습니다. 케인즈는 1983년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저명한 경제학자였던 존 네빌 케인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튼과 킹스 칼리지에서 영국식 상류 교육을 받았으며 킹스 칼리지에서는 알프레드 마샬로부터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당시 스승이었던 마샬은 케인즈를 한눈에 알아보고 케인즈, 넌 경제학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장담했다고 합니다. 케인즈는 대학을 마친 뒤에는 정부관리로서 인도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경제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경제학자로서의 그의 천재성은 빛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26세의 나이에 벌써 영국 경제학회에 권위 있는 학술 지인 경제저널의 편집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차 대전 말기인 1919년에는 영국 대표로 베르사유 평화회담에 참석하여 전쟁의 패자인 독일에 대한 지나친 배상금 요구는 독일의 경제적 파탄을 가져오고 이는 곧 새로운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여 미래를 직시하는 놀라운 예지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배상금 마련에 한계를 느낀 독일은 아도울프 히틀러의 주도하에 다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냉철한 분석력과 예지력은 1929년 과잉 생산과 대량 실업이 반복되는 대공황이 자본주의 경제에 다가오자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은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인류에게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경제 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하여 과잉 생산이나 실업 문제 등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으로 물건은 팔리지 않았으며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케인즈는 1936년 경제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고용, 이자와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더 제너럴 테이 오브 인플로이먼트, 인터레스트 앤드 머니를 발표하여 대공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이라고 지적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정치가들은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또 경제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돈을 풀어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공황은 해결되었고 케인즈의 이론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대공황으로부터 세계 경제를 구해낸 케인즈는 그 후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창설을 주장하는 등 대공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위대한 천재가 더 활동을 하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에서 자본주의를 구한 이 위대한 천재도 자기의 건강은 구하지 못한 채 나빠진 건강 때문에 1946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찌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